네,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매크로 이슈로 해외 주식을 짚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탑다운 에디션. 오늘은 박민영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연구원님, 사실은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채권 시장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영국이 이제 이슈의 화두가 됐잖아요. 일주일 동안 금리가 이제 100bp 가까이 오르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채권 담당하는 박민영 연구원을 모셔왔습니다. 금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통화 정책을 저희가 다 아는 이슈였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최근의 금리 상승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 금리가 100bp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통화정책 이벤트는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일단 저번 주부터 해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악재가 쏟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영국을 하기 전에 네. 통화정책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일단 시장의 관심은 이게 수요 측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긴축의 강도가 계속 강해진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게 결국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이 지속될 거다라는 공포가 계속 이렇게 휩싸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건 하긴 한 사실이긴 한데 거기서 일본에서 이제 외환 개입을 하면서 미국 국채 매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영국도 이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엇박자가 나타나면서 이게 채권 시장에서 혼란이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영국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통화정책 회의에서 분명히 50bp 기준금리 인상하고 이게 시장 예상에서는 75bp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했지만 어쨌든 50bp 인상을 하고 거기다가 QT, 그래서 자산 매각까지 결정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판다라고 결정한 중앙은행은 영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을 단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재정 정책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이게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네. 분명히 통화 정책에서는 이런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재정 정책에서는 이게 물가가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나타내면서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국채를 판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하루에 금리가 50bp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게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급등하는 게 맞나라고 보고 있는데 또 50bp도 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틀 동안 100bp 이상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실 이제 통화 정책 이벤트 자체도 뭔가 알고 있었지만 좀 더 강도가 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이외의 요소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지면서 사실은 정책에 대한 엇박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커졌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사실은 저희가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실 통화 정책 자체는 당분간 변하지는 않을 이벤트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왜냐하면은 연준이 일단은 내년 말까지 4.6% 정도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선언해 놓은 상황이고, 물가 자체도 사실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는 건 유로존 이외에는 또 없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희가 상반기 때는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또 올랐다고 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다라고 놓고 보면 금리가 만약에 이런 정책적인 혼란이나 엇박자나 이런 게 좀 사라진다라고 들면은 좀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 자체는 없을까요? 일단 최근에 영국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크게 튄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다시 해소된다라면은 당연히 금리는 조금씩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급격하게 미국 금리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다라고 절대 아니다. 네. 보거든요. 이게 결국 이 재정 정책이라는 갑자기 혼란이 가미되기 전에 그 전에 본질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 측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미국 소비에서 나오는 거고, 이 소비는 이게 소비 여력, 예를 들어서 임금이나 자산, 신용, 대출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꺾이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긴축에 대한 강도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금리 같은 경우도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은 뭐 지금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중간 선거가 좀 약간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구도 자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약간 야원을 나눠 갖는 그런 느낌으로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서 이제 연초까지 기대했던 거는 뭐 불과 6월 달까지 공화당이 야원 다 먹고 증세나 지정치적 확대 이런 것들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약간 시장에서 생각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확실성이 불거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정책 엇박자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지금 일단 중간 선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자체는 블루웨이브라 가지고 이게 상원 하원 전부 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지율이 좀 많이 약해지면서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일단은 상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3분의 1밖에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화당에서 뺏길 거라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인 지배적이다.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일단 중간 선거 이후에는 이런 민주당의 그 감세와 지출이 동반된 재정 정책에 대한 좀 브레이크가 많이 잡히면서 여기에 대한 재정 정책에서 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하원까지 민주당이 지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영국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쪽 페달인 통화 정책에서는 긴축을 하고 있는데 재정 정책이 이제 이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역할을 지금 영국에서 겪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먹는 양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 자체는 조금 안도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래도 일단 중간 선거까지는 불편한 환경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결국은 이제 이런 움직임들 결국 통화 가치, 그러니까 환율이랑 전부 결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금리를 보시다 보니 환율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올해 내내 이뤄진 공식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만 사고 나머지는 다 팔아 이런 것일 텐데 뭐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달러만 사라 이런 구도일 텐데 달러를 저지할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뭐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달러를 저지하려면은 통화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게 미국의 뭐 실적이나 고용 시장에 좀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나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지는 모습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네. 지속되겠네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게 되자면 뭐 약간 상황 자체는 뭐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오늘은 주로 이제 뭐 외환 시장과 금리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시장도 아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강도를 따져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채권은 그래도 실적이 빠진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 없는데 주식시장은 앞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부터 실적이 좀 빠질 수 있는 위험도 같이 약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 지금 반등할 만한 그런 수 자체는 최소한 안전 자산도 이제 좀 불편하다는 걸 봤을 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오르고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 당분간은 이런 이제 정책의 엇박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혼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 하우스뷰 자체는 10월 정도까지는 아직은 이제 뭐 위험 자산 특히나 주식이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대응을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는 11월 달 중간 선거 전후로 했을 때 통상 증시가 좀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좀 보수적인 대응을 저희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로 찾아오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렸네요. 네, 10분의 1 주식 다음 주에는 좀 더 긍정적인 이슈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